박근홍의 Almost Famous. 네, 안녕하세요. 박근홍의 Almost Famous.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혼자 녹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참 몇 번을 지웠다가 뭐 살렸다 지웠다 이러면서 몇 번이나 재녹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번에는 정말 재녹음 안 하려고요. 지겹다.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참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소닉붐 라이브 혹시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가서 지금 이 방송 듣지 마시고 소닉붐 라이브 가서 들으세요. 이번에 소닉붐 라이브 출연은 좀 거창하게 2014년 한국 락계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황경수 대표님 둘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음악 평론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우리 영진공의 해비조님, 그리고 또 제야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여러 군데서 글을 쓰시는 이경준씨, 그리고 이즘의 신현태씨, 마지막으로 이제 빡가능이가 갑자기 지가 겨와서 한국 락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더니 물어보니까 뭐 들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원고가 없이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김락건씨, 나 김락건님의 나 김락건 그 노래가 2015년에 나왔다고 이런 망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2014년 12월 말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눈뜨고 코베인, 제가 눈뜨고 코베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말로는 좋아한다고 해놓고 이번 앨범이 몇 집인지도 모르는, 이번 앨범이 4집인데 제가 방송에서는 5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영진공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똥을 참 많이 싸놨는데요.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우리 영진공의 해비조님, 그렇지 않아도 신화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방송에서는 확실히 신화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좀 느꼈어요. 신성한 방송 중에 마카오톡이 날라와서 잠시 확인했고요. 일단은 뭐 신화이 보컬 강한씨를 보고 강인씨라고 그러지 않나? 슈퍼주니어도 아니고 그리고 또 베이시스트 한철재씨가 나간지가 언젠데 또 한철재씨하고 같이 음악을 한다고 그러지 않나? 여러 가지로 좀 똥을 많이 써놓으셨는데요. 평소 신화이 좀 많이 들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해비조님이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거고요. 네. 네. 뭐 심지어 이 방송을 올릴 빡가능이도 아마 이 방송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여러 빡가능이나 너클리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꼴에 둘이 또 집안의 가장이라고 설날이라고 가장 노릇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혼자 방송을 맡겨두고 어디론가 갔는데요. 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오랜만에 찾아뵙는 Almost Famous. Almost Famous 역시 정말 하이피델리티의 오랜 정말 가족분들이 같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철학하는 커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는 커피 아르케와 21세기 무한단물, 제가 벙커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그 음료 아로니아 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방울이 마음을 뚫는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롱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Almost Famous. 예,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지루함을 선사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한번 못했는데 너클볼러의 흉계로 인해서 마치 제가 평소 그런지 음악을 많이 튼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지 음악을 따로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또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굉장한 팬이긴 합니다만, 이 프로그레시브 메탈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고수들이 많아서 섣불리 방송 같은 거 했다가는 또 굉장히 까일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거래야 참 좀 그래도 좀 평소 하이피델리티의 컨셉과 다른 그런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래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기획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서두가 길어지네요. 여하튼 요즘 토토가 때문에 90년대에 대한 어떤 또 열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사실 좀 이제 좀 지겨워요. 너무 술집만 가면 이제 맨날 김현정 씨, 터보 뭐 이런 노래들 맨날 나오고, 야 그때도 이렇게 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참 죽을 지경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90년대 그때 제가 뭘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는 뭐 음악이고 나발이고 다 관심 없었고, 그때는 정말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어린 친구들이 게임 많이 하지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는 게 또 굉장히 다른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근홍의 게임 음악 특집. 네. 게임 음악 특집을 준비했어요. 물론 제가 뭐 게임 음악의 역사를 디벼본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 음악의 유명 작곡가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가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즐겨했던 게임들의 음악들을 좀 들려드리려고요. 근데 전부 다 들려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이 게임의 음악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서도 들으면서 야, 이 음악 괜찮다 라고 했던 그런 음악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게임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세대예요. 그땐 잘 몰랐지만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예전에 게임이라는 것은 무조건 밖에서 하는 거였어요. 뭐 오락실에서. 당시에 이제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든가 뭐 갤러그, 또 방구차 이런 게임들, 정말 어두컴컴하고 담배 냄새 자욱한 그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세대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게 됐어요. 뭐 사실 컴퓨터 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게임 말고도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뭐 숙제도 하고 엑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 일도 하고 그런 기기지만, 당시에는 뭐 컴퓨터들 용량이 무슨 램이 뭐 256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킬로바이트, 뭐 지금 계산기 용량도 안 되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던 세대라서 사실 딱히 컴퓨터로 할 수 있었던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굳이 따지면 이제 게임밖에 할 게 없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용량으로 잘도 게임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컴퓨터 이꼴 게임기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 말고는 딴 거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때 유행하던 컴퓨터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좀 마이너한 애들로는 이제 삼성에서 그때 만들었던 SPC라든가 뭐 금성에서 만들었던 또 컴퓨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들이 일단은 망했고요. 그 외에 이제 대세를 이뤘던 게 일단 애플, 그 유명한 애플에서 나왔던 컴퓨터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냥 통칭해서 이제 애플 2 플러스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애플이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로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좀 약간 오픈 소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진짜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를 베낀 그런 컴퓨터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유명했던 메이커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삼보, 당시 트라이젬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애플 2 플러스 컴퓨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다른 한편 이제 MSX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대우전자가 IQ1000, IQ2000이라는 이름으로 그 MSX 관련 기종을 냈었습니다. 둘 다 일단 8비트 컴퓨터였죠. 하여튼 이렇게 컴퓨터 두 종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애플 쪽이 좀 컴퓨터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컴퓨터라서 그래픽 성능이 좀 딸렸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MSX 컴퓨터, IQ1000이나 2000 컴퓨터를 많이 썼는데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졸라서 IQ2000을 처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같이 딸려온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게임의 음악을 처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긴 말 필요 없이 들어보시죠. 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참 향수에 젖으셨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핸드폰 벨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마성전설이라는 게임의 음악입니다. 당시 이제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도 유명했던 코나미라는 일본 게임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참.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임의 음악이 굉장히 조악하죠. 당시 이제 IQ1000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시 화음수가 제 기억으로 한 3화음인가 그랬어요. 지금 들어보시면은 3개의 음이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이게 애플보다는 음악이 좀 나았던 겁니다. 또 제가 지금 들어도 뭔가 아련한 맛이 있네요. 여튼 이 마성전설이라는 게임의 을 제가 처음 했던 게임인데요. 당시에도 뭔가 이 게임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음악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뒤에 이제 또 SCC 팩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약간 오디오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오디오 카드를 꽂으면은 이 3화음짜리 음악이 16화음 정도로 바뀌어서 좀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두 음악을 듣고 있자니까 제가 멘붕이 나오네요. 야, 이 방송을 과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여하튼 이 마성전설이라는 게임은 지금으로 치면은 종 스크롤 뭐 액션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핸드폰 게임의 어떤 슈팅 게임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아니구나. 요즘은 또 횡스크롤도 많이 있구나. 여하튼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화면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진행되는 그런 슈팅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이 아마 그 512KB 용량의 게임이었는데 그런 용량치고는 굉장히 또 화려한 그래픽과 또 굉장히 방대한 볼륨을 자랑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이 정도 게임이 들어있던 롬팩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여하튼 요즘 컴퓨터 치면 이 뒤쪽에 슬롯에 꼽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드디스크나 특히 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도 플로피 디스크를 뭐 아실지 참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외장 장치가 굉장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롬팩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따로 게임을 즐겼는데요. 그때 롬팩이 이 마성전설 같은 경우가 당시 가격으로 당시 돈으로 이게 80년대 뭐 중후반쯤에 한 8,000원? 그러니까 물가 생각하면은 뭐 절대 싸지가 않았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마성전설 2가 또 바로 나왔는데요. 2 같은 경우 이게 1메가 롬팩이었는데 뭐 1기가가 아닙니다. 1메가. 네, 1메가 롬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가격으로 한 35,000원 정도 했었어요. 야, 근데 지금 치면 와 거의 뭐 10몇만 원 돈 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진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롬팩을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팩들이 좀 판매가 됐다는 점에서는 참 게임의 진정한 호황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튼 이 마성전설 1은 이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었는데 2 같은 경우는 또 롤플레잉 게임이 돼서 또 굉장히 파워업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죠. 용량이 한 두 배 이상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음악도 좀 뭔가 화려한 것 같죠. 네, 이 마성전설 2 가르네리우스의 미궁 굉장한 명작입니다. 저도 지금 가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게임 다시 하는데요. 와 거의 뭐 이 25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도 30년이 됐나? 하여튼 뭐 거의 30년 전에 했던 게임임에도 정말 아기자기한 구성을 보여주는 참 이런 게임이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네. 이것도 뭐 제가 꼰대가 됐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이렇게 MSX로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메탈 기어라는 게임인데요. 이때 메탈 기어를 제작한 코지마 히데오가 처음 입사를 해서 만든 시리즈가 바로 이 MSX에서 처음 만들었던 게임이에요. 역시 지금도 굉장히 뭐 방대한 볼륨하고 좀 뭐랄까 또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당시 정말 1메가의 용량에서 정말 게임 음악에서도 어떤 웅장함을
표현했던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점점 빡가능의 음악 박물관 같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한 사운드를 계속 들으시니까 뭔가 굉장히 좀 정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MXX 시절의 컴퓨터 MXX의 음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색이에요. 지금도 들으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련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마성전설 2의 음악 같은 경우 제가 파형을 보니까 이게 음악이 스테레오가 아니라 또 모노네요. 아마 당시도 아마 모노로 음악이 나왔을 썼을 것 같은데 스테레오로 가면은 아마 용량을 더 많이 잡아먹으니까 여하튼 참 저는 참 정겨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실 뭐 MXX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게임의 음악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불세라는 게임인데요. 86년에 나왔던 만화 그게 아마 데스카 오사무의 어떤 그 만화를 게임으로 만든 건데요. 만화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역시 데스카 오사무 스타일의 둥글둥글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반면에 게임은 좀 약간 날카로운 뭐 닌자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또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느낌의 그런 게임이었어요. 음악 한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건 알아서 페이드아웃이 적용이 돼 있어서 참 편하네요. 하여튼 이 불세의 히노토리라는 게임의 음악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MXX에서는 이제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직접 명령어를 플레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뭐 영어와 숫자의 막 조합이라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음악이 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만 당시 이제 컴퓨터 잡지들 보면은 이 베이직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냥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명령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게시를 했어요. 게임 잡지 등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컴퓨터에 치면은 그 음악이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당시 이제 컴퓨터 잡지에서 이 불새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명령어를 이렇게
게시를 해줬는데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또 음악으로 따로 듣고 싶어서 명령문을 쳐봤는데 그게 아마 그 게시된 그 명령문들이 뭔가 잘못됐었나 봐요. 그래서 불새 음악이 바로 안 나오고 뭔가 좀 뒤틀린 음악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 음악이 또 더 좋았던,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야, 그 음악은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여튼 이렇게 MSX를 한참 게임기로 가지고 놀다가 이제 거의 89년 90년이 지나면서 한국에 이제 닌텐도에 페미콤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페미콤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 전에 항상 나왔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게 좀 굉장히 좀 많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페미콤 게임들이 오락실이라든가 또 그렇죠, 뭐 페미컴을 집에 사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오락실에서도 이제 이 페미컴의 게임들이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 음악하면 바로 이걸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이 게임이 이제 그 패밀리 컴퓨터, 페미컴 게임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임이에요. 이게 나온 지 참 오래된 게임인데 한국에는 좀 늦게 소개가 됐죠. 당시 그래서 이 게임이 소개되기 전에 이제 한국의 어떤 뭐랄까 게임 제작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형제의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대로 베껴다 쓴 그런 게임을 또 창작 게임이라고 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근데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MSX랑 별로 음악에서 차이가 뭐 느껴지지가 않죠.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그런 게임기라서 뭐 음악 쪽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당시 저희한테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또 이 페미컴이 MSX보다는 굉장히 그래픽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게임하면서 저는 나중에 이렇게 음악을 듣긴 했지만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행하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이제 오락실에 비치가 돼 있었고 당시에 또 이 게임이 굉장히 좀 오락실에서 유명했었어요. 한번 또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영상을 안 보시면은 잘 모를 텐데 이게 사실은 게임 장면이 아니라 게임 중간중간에 하는 컷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데모 화면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닌자 용검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픽은 좀 후졌지만 게임 중간중간에 이렇게 컷신이 들어가는 데모가 들어가는 스토리가 이렇게 그래서 전개가 되는 그런 방식이 과거 MXX 게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RPG나 이런 게임들은 있었지만 이런 액션 게임에서는 이런 연출이 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놀라웠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미도 좀 있었고요. 당시에 롱맨이라는 게임과 함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 패미컴 게임들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슈퍼 패미컴이 아니죠, 이게 패미컴이죠. 죄송합니다. 슈퍼 패미컴은 이제 이 패미컴의 다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미컴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메탈 기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시리즈가 나오는 그런 정말 초장수 게임인데요.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널 판타지 3가 당시 제가 중3이었는데 정말 당시 중학생들을 정말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요즘도 파이널 판타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음악 들으시면은 파이널 판타지구나 바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빠빠빠빠바바바바바 이 음악이 익숙하신 분들도 아직은 계실 거예요. 저 때가 아니라 정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파이널 판타지가 이렇게 정말 듣보잡 게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정말 파이널 판타지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정말 세상 일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 이렇게 패미컴 게임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이 당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90년대 초반, 91년, 92년 이때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 패미컴 자체가 소개된 게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이미 이제 패미컴은 이제 8비트 게임기였는데요. 그 뒤에 이제 16비트 게임기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세가라는 게임 메이커에서 만든 메가드라이브, 한국에서도 이제 삼성이 이걸 수입을 했었었는데요. 이 메가드라이브가 16비트 게임기라 정말 패미컴의 8비트 게임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래픽과 사운드를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이 좀 산다 하는 친구들은 이 메가드라이브 게임기를 사서 많이 좀 즐겼었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 명작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이름은 그때 베어너클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그 횡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 그 파이널 화이트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게임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게임의 음악을 만들었던 이분이 코시로 유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른 게임 뭐 팔콤이라든가 그 전에 이스라는 게임의 음악도 맡고 이러면서 아마 당대에서는 좀 스타 게임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에요. 뭐 저는 당시 몰랐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 베어너클이라는 게임의 음악도 담당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 지금 별로 감흥은 없는데 유튜브를 뒤져보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어떤 미국의 흑인 음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서로 믹스해 놓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베어너클의 게임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당시 유행했던 미국의 그 댄스 음악을 같이 이렇게 플레이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거기서 음성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w what's the meaning of the line? Tell me. Well, it's like dreaming of your goals, ambitions. I'm feeling free. I'm on this mission to achieve. What? What's in your mind's eye? This is what you believe you should gain. Satisfaction become a shining example. A test as a sample of a new race that has ample supply. You say the wrong thing, they'll lock your ass up quick. The SEC says profanity, no airplay. They can suck my dick while I take a shit all day. Think I give a fuck about some silly bitch named Gore, your PMRC. Here we go, war. Yo, chick, what's the matter? You ain't getting no dick, you bitchin' about rock and roll. That's censorship, dumb bitch. Got the power! 네,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믹스를 하도 잘 해놔서 어느 게 게임 음악이고 어떤 게 그 정말 미국에서 나왔던 그 흑인 댄스 음악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여하튼 이렇게 일본의 게임 음악이 미국의 흑인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좀 놀라운 사실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가드라이브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메가드라이브가 그렇게 또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게임기가 아니라서 좀 많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이 베어너클이라는 게임도 오락실에서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정말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게임 메이커들이 게임이 잘 팔리다 보니까 각지에서 이제 게임 음악을 따로 담당하는 팀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게 그냥 몇 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밴드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캡콤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알프라일라라는 팀을 운영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SNK나 다른 뭐 타이토 뭐 이런 타이토라는
참 저한테는 익숙한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좀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요. 여하튼 이런 여러 게임 회사들이 별도의 음악 밴드를 아예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팀이 그 지금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린 그 메가드라이브라는 게임기를 만든 세가라는 게임 회사에서 운영했던 SST 밴드라는 밴드가 가장 유명했었어요. 멤버들을 보니까 중간에 객원이긴 했지만 지금 일본의 퓨전 락 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퓨전 재즈 밴드인 카시오페아의 멤버인 이세이 노로가 뭐 또 참여하기도 한 그런 팀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게임 음악을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그럴 정도로 정말 게임 음악에 대한 인기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 SST 밴드가 연주했던 곡을 한 곡을 가져와 봤어요. 그 애프터버너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투기 F14 전투기가 나와서 이제 슈팅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정말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했고 음악도 좋았는데 라이브로 직접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뭐 한번 들어보시죠. そして最後のナンバーはおなじみのアウターバー이렇게 게임기에서 집에서 게임기로 게임도 많이 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면 집에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 당시에도 결국은 주류는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들이 좀 주류였죠. 그런 와중에 정말 91년에 정말 혁신적인 게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정말 이 대전 격투 게임에 뭐 그전에도 대전 격투라고 할 만한 게임들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스트리트 파이터 1도 있었고 근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전 격투 게임에 정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렸던 캡콤이라는 게임 회사의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만든 회사죠. 그 알프 라일라라는 팀, 이 팀이 이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게임 음악을 맡게 됩니다. 근데 정말 와 지금 들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곡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두 곡을 특별히 이번에 한번 들어보죠.
네,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 메인 테마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들으셨던 곡은 이제 켄이라는 캐릭터의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미친 양키 캐릭터와 의 테마송이었고요. 두 번째 노래 이제 가일이라는 또 캐릭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미군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어떤 그 캐릭터의 테마송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이 두 곡을 비롯해서 정말 명곡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나중에 이 게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우리나라 서울음반을 통해서 정식 발매가 되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뭐 구할 수가 아마 없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격투 게임들의 어떤 르네상스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정말 오락실 게임들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격투 게임으로는 이 스트리트 파이터 2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슬램덩크가 이제 한참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농구에 대한 열기, 특히나 미국 농구 NBA에 대한 열기가 한참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코나미라는 게임 회사에서 정말 미친 듯한 명작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런앤건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 때문에 제가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게임 하느라고 정말 저의 정말 장래를 망친 그런 게임인데요. 그 농구 게임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죠. Fade away. No way. Chicago grabs the rebound. Alley-oop dumps it in. Rim hanger. 3-point differential for Chicago. Lead. Fade away. Chicago grabs the rebound. Try a jumper. Nice. Jimmy heating up. 3 minutes remaining for second quarter. Reject the pass. Watch that trade. Oh, doesn't get it. Detroit gets the ball. Takes the ball away. Alley-oop dumps it in. Bang on the rim. 7-point differential for Chicago. Lee steal. Alley block shot. Touchdown pass from the line. Hits the jumper. Best shot of the game. Watch that shot. Knocked down. 8-point differential for Chicago. Lead. Takes it in. Boom. Hang on the rim. Great play. Takes it in. Finger roll. Basket. Hey, let's watch the replay. 네, 지금까지 게임과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게임 음악과? 네, 중간에 뭔가 멘트가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정말 좀 뭐 이 게임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당시 게임들의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좀 혁신적이었던 게 음성 파일이 좀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안에서 이렇게 음성을 많이 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이 농구 경기 중계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이 게임은 그게 가능했던 그런 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좀 중간에 감칠맛 나는 해설 때문에 또 더 재밌었던 그런 농구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오락실에서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또 컴퓨터도 8비트에서 16비트로 또 32비트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게임의 질들이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IBM, 흔히 IBM PC라고 하죠. 지금 쓰는 우리 컴퓨터들, IBM PC로 넘어갔던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AT 컴퓨터라고 해서 저는 XT, AT, 그 뒤에 386, 그리고 486, 그리고 펜티엄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 AT 컴퓨터를 이제 또 어머니를 쫄라서 90만 원에, 와, 당시 90년대 초반에 9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는 어마어마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당시 하드디스크 30메가짜리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던, 지금 뭐 USB 용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달린 컴퓨터를 90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실은 저희 집 컴퓨터로는 못했고요. 저희 집 컴퓨터가 흑백이라 친구네에서 처음 접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 IBM PC로. 근데 그 게임은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램페이지라든가 심시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을 처음 보고 굉장히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제 IBM PC에는 애들립이라고 해서 지금의 오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의 어떤 전신, 그 최초의 사운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카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착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게임 음악에서도 굉장히 큰 혁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첫 번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울티마 6라는 게임의 테마곡입니다. 울티마라는 게임은 지금은 참 뭔가 명맥이 끊어졌지만 예전에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애플 컴퓨터 시절부터 어떤 RPG의 대명사로 통하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 6, 울티마 6는 IBM 컴퓨터로 넘으면서 정말 그래픽이 대폭 업그레이드되고 음악도 그렇고 정말 게임 내용도 굉장히 버전업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충격을 안겨줬던 게임인데요. 지금 음악을 들으니까 약간 좀 그때 감흥은 좀 오진 않네요. 그래도 그때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이 울티마 6라는 게임을 만든 오리진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울티마 6를 내놓은 이후에 또 엄청난 충격을 한번 또 안겨주게 됩니다. 그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세 배경의 RPG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게임이 바로 이 음악의 주인공인 윙 커맨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를 직접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당시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에 또 음악, 이게 이 클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어떤 오케스트라의 그림자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지휘자가 그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지휘봉으로 딱딱딱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운드 조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연출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게임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악 자체도 굉장히 스타워즈 생각나게 하는 그런 화려한 음악. 그 뒤에 이제 윙 커맨더 2부터는 점점 음성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플로피 디스켓 포맷으로 이게 게임이 나오다가 이제 윙 커맨더 2 이후부터는 이제 CD로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음악들이 대폭적으로 파워업을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근데 이 CD 매체를 쓴 게 컴퓨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메가드라이브나 슈퍼 패미컴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소니에서 정말 불멸의 히트작인 플레이스테이션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 기본적으로 CD 매체를 사용한 게임기였기 때문에, 물론 CD 매체를 사용한 게임기는 그 전에 이제 PC 엔진이라고 그 매체가 처음 CD를 사용하긴 했지만, 대중화된 것은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덕분에 정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1이 나왔을 때 대학생이 한참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피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간신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구입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제가 어떤 모 게임 공략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그때 정말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 뇌리 속에는 이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의 게임들이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게 CD 매체로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음악들이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조악한 그런 내장 음원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정말 제대로 된 노래를 녹음을 따로 해서 이제 연주를 해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중에 첫 곡을 한번 들어보죠. Transcending history and the world, a tale of soul and swords, eternally retold.
네, 남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철권으로 유명한 어떤 회사죠. 남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소울 엣지라는 게임의 주제가였습니다. 정말 이때부터 뭐 게임에 정말 목소리가 들어가는 주제가가 나오질 않나 굉장히 게임 음악들이 화려해졌어요. 야, 이제 뭐 저번에 하도 거려서 어를 안 쓰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이번에는 이번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이러고 있네요. 무슨 참. 여하튼 그래서 이때 게임 음악들이 굉장히 명곡들이 정말 난무하게 되는데요. 다음 곡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서 아마 또 저작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다 틀어봤습니다. 와일드 암스라는 게임의 엔딩 테마였는데요. 저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지금도 참 궁금한데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도 저보다 연배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말 푸근한 목소리가 당시 게임으로 밤을 새던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일드 암스라는 게임 자체는 좀 별로였지만 이 엔딩곡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전에 하이피델리티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롱맨이라는 게임의 주제가인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그 남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이싱 게임이 있었어요. 리치 레이서라고. 그 게임 음악도 참 정말 레이싱 게임에 걸맞는 신나고 빠르고 뭐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간에 예 나올 때 지금 들어도 정말 그 예전에 게임하던 때 기억이 막 떠오르고 그러네요. 정말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또 멋진 노래였고요. 이쯤에서 이제 그 IBM PC 컴퓨터 쪽에서도 굉장히 또 성능이 파워업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회사 블리자드의 두 정말 명작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게임들 음악도 정말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게임이었던 디아블로의 사운드 트랙을 한번 들어보시죠. 와, 역시 양키들이 게임 음악이 됐던 뭐 영화 음악이 됐던 잘 만들어요. 이 노래가 나왔으니까 또 블리자드의 대표작인 이 게임의 노래를 빼뜨릴 수가 없겠죠. 스타크래프트 테란 테마입니다.
와, 정말 피가 끓네요, 끓어. 진짜. 저는 스타크래프트 2가 그렇게 성공 못한 이유가 정말 이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감칠맛 나는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PC 게임들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 또 소니에서 또 불멸의 명작을 또 내놨죠. 플레이스테이션 2. 아, 정말 이 게임기에 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마지막 혼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도 굉장한 명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게임 두 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예전에 패미컴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바로 그 게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파이널 판타지는 게임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음악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미디 사운드 같은.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는 좀 굉장히 음악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10의 후속작이라고 해야 되나? 10-2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게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파이널 판타지 10-2에 수록된 두 곡을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곡은 좀 전형적인 파이널 판타지 스타일의 노래라면 두 번째 노래는 좀 굉장히 파격적인 이걸 뭐라고 뭐 소울이 아니라 이 뭐라고 굉장히 펑키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좀 그 덕후 상덕후 놈이 하나 있었고, 예전에 이 파이널 판타지 오케스트라가 내한을 했었을 때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예전에 MXX 시절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게임, 메탈 기어가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이름으로 또 완전히 변모한 게임이 돼서 새롭게 시리즈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테마곡을 또 한번 들어보죠. 네, 메탈 기어 3의 사실 메탈 기어 시리즈 전체 테마곡인 그런 노래였어요. 정말 과거 8비트 시절에 MXX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사운드를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구현하게 되네요. 제가 이 메탈 기어 시리즈 중에서 메탈 기어 솔리드 3의 공략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거의 20일 정도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메탈 기어와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중에 이제 메탈 기어 3의 주제가를 불렀던 신시아 헤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좀 아까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을 소개하면서 빼먹었는데, 이분이 악마성 드라큘라 월화의 예상곡이라는 게임에서도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약간 그때 제가 들었을 때 머라이어 캐리도 약간 생각이 나고, 굉장히 그 노래를 또 제가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와일드함스 주제가와 같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노래도 한번 이번에 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Just like the wind, I've always been drifting high up in the sky.
sun, just like the sun. When my day's done, sometimes I don't like the person I've become. Is the enemy within or a thousand men? Should I walk the path my words so bad I have? Is someone testing me every day I live? Well, the best in me is all I have to give. I can't pretend. I can't pretend. I am the wind, and I don't know if I will pass this way again. All things must end. Goodbye, my friend. Think of me when you see the sun or feel the wind. I am the wind. I am the sun. And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wind. I am the sun. And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wind, I am the sun, and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wind, I am the sun,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wind, I am the sun,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sun. One day we'll all be one. I am the wind, I am the sun, always be. We'll all be one. Drifting high in the sky, separate. All through thick and thin, I always win. Always I will find life and death. Say, my friend, 야, 이게 시간을 보니까 이게 벌써 1시간 반이 거의 다 됐네요. 야, 저번에는 분량을 못 채워서 아주 난리였는데 이번에는 분량이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 야, 과연 이 Almost Famous 2부가 어떤 댓글들이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곡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게임 공략 알바를 한 그런 게임이에요.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디지털 데빌 사가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게임 정말 참 2부작으로 구성이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리즈 1에 끝날 때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음악 자체는 사실 좀 작곡을 좀 약간 되게 어설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할 때 이 음악이 엔딩송인데, 이제 엔딩송을 흐르면은 눈물을 왈칵 흐르게 만드는, 왈칵 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박근홍의 Almost Famous 마칠까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인데요. 들으셨다면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하이피델리티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홍이었습니다.